청춘들의 합격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용기를, 결국 최종 합격 진행을 맡은 이준하입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인연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바로 25년 상반기 SK 하이닉스 양산기술 직무 최종 합격자 김강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상반기 하이닉스 양산기술 직무에 합격하게 된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기업에 지원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배터리 쪽 산업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배터리 쪽 회사에 최종 탈락을 하고 현직자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군에도 많이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웬만하면 모든 취준생 분들이 다 준비를 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원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작년 하반기에는 서류까지 안 넣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크니까 하고 당당히 합격까지.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대화에서 느꼈던 다산업 지원? 맞을까요, 대표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취업 한파에서는 이제 반드시 모든 취준생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략 중 하나고요. 강민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배터리 쪽만 계속 해오셨던 분이셔서 아예 하이닉스 지원 자체를 고려를 안 하셨어요. 전략대로 하면은 좀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써야 된다. 배터리보다 여기 합격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력이 있네요. 그 취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나 실패 경험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취업할 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최대한 졸업 전에 이제 학부연구생 과정으로 조금 경험을 많이 쌓아놓는 게 이제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이나 사수 선배들이 시켜서 하는 주제보다는 뭔가 제가 이렇게 실험 과정에서 뭔가 실패를 해보고 제가 그거를 뭔가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이제 면접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축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조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진취적인 타입이신가 봐요? 그렇진 않은데 뭔가 이제 제가 성취를 해야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들이나 많이 당혹스러웠던 순간들에 대한 썰들도 있을까요? 어쨌든 연구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는 완전 생초짜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인턴인 입장에서 제가 아직 석사나 박사처럼 이렇게 직접 대학원생이 된 건 아니니까 사실 대학원생들이 에어팟 끼고 있거나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회사에서도 그럴까봐 좀 걱정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연구실에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회사 가서도 조금 모르는 거고 질문할 때 좀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이제 취업해서 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좀 눈치를 좀 많이 봐서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 좀 별거 아닌 것들이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면접장에서의 분위기나 또 질문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삼성이랑 SK를 둘 다 면접장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엄청 차이가 커요. 삼성은 아무래도 면접장 분위기가 되게 많이 엄숙한 편이거든요. 그냥 대기실에서부터. 근데 SK는 반대로 그 정도로 엄숙하지는 않아서 면접 질문 자체는 요즘에 그런 트렌드인 건지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만의 경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려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많이 해가는 게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파고든다. 거짓말을 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검증을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생각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민님께서는 약간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좀 당당하게 펼쳐나가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스타일이신지? 너무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면접장에서는 이제 물론 대비를 많이 해가긴 했는데 꼬리 질문으로 계속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경험에 대한 질문을. 저는 면접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질문을 받는데 사용을 한 것
같아서 계속 식은땀이 흐르면서 내가 뭐 좀 많이 실수한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봤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또 결과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다른 취준생 분들은 요즘 그런 본인 경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풀어나갈까 대비를 하는 게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되게 공감하는 그런 표정 짓고 계신데 혹시 그런 면접 과정에서 꼬리물기 질문이나 되게 압박식의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대처 가능한 꿀팁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트렌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맞지 않는 지원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는 프로세스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했다면 사실 그걸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자소서도 뭐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꾸밈이 없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말을 많이 해봐야 돼. 텍스트로 써 있는 거를 읽는 것보다는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도록 말을 많이 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꿀팁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내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압박적인 상황들이 내가 말문도 안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 합격하면서 얻은 꿀팁들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대방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경험 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 정리. 네, 그래서 뭐 면접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본인 경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 경험이니까 나는 당연히 내 경험인데 내가 그걸 말을 왜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 경험이더라도 이제 좀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자기소개서 항목에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뭐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이 공도리 현직장님의 커리어 마이징을 이용을 하면서 좀 경험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냥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엑셀 통해서 정리하시면 그것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중요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럼 이제 개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중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가장 컸던 거는 좀 가정사가 있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 조금 계속해서 대학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던 게 제일 컸고요. 뭐 부가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입학하게 된 과정 자체가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 가면서 그래도 내가 취업보다는 조금 더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내 커리어를 쌓아보자 이 정도까지였어요. 막 엄청 연구나 이런 쪽에 흥미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중퇴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련들이 있었다고 SDI 최종에서 탈락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무너지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이제 SDI 면접까지 가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번 상반기는 떨어졌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고 작년 하반기는 오히려 붙었다는 생각이 강했어서 조금 기대를 하고 합격자 발표 이 창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좀 몇 날 며칠을 거의 집에서만 지냈는데 뭐 물론 힘드신 분도 있고 좀 취준 과정이 어렵다는 거를 저도 경험을 해서 많이 알지만 저는 밖에 나가는 걸 그래도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든 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어떻게든 친구들이랑 약속을 그냥 억지로라도 잡아서 만나거나 차라리 스터디라도 하면서 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게 싫겠지만 힘들어서 싫겠지만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도 그런 과정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그런 절망한 청춘들에게 좀 하고 싶은 한마디나 어떤 방법으로 조금 이겨내봐라 라고 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사실 강민님도 그렇고 그 면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DI는 붙었다고 생각했고 하이닉스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반대 이렇게 결과가 바뀌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운적인 요소와 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자, 한번 최종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물론 힘들고 좌절되죠.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게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5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내어왔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두 번째 최종 면접까지 가면 진짜 높은 확률로 합격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물론 힘들지만 두 번째까지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거의 합격을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이 나의 행동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배터리 한 분야만 국한해서 취업을 준비하셨다는데 리스크는 없었을까요? 리스크가 정말 크죠.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이제 물론 여러 군데 쓰긴 했지만 거의 배터리 산업 분야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뭐 제가 사실 막 판단할 건 아니지만 배터리 시장 자체가 막 이제 모든 산업군이 그렇지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한 산업군에 치중되어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시장이 계속 잘 되리라는 법은 없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기랑 그게 겹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 겹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내 경험이 하나의 산업에만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산업군에만 좀 열심히 하자 이런 것보다는 특히 학사분들은 어차피 뭐 내가 어떤 곳에서 연구생을 했더라도 그 경험을 사실 다른 산업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직무가 많거든요. 저도 이번에 많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뭐 저처럼 이제 제가 배터리에서 했던 연구들을 비슷하게 다른 산업군에도 쓰시면 합격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경험은 없다. 네, 그렇죠.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하든 되게 이 경험이 쓸모없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딘가엔 꼭 도움이 되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느꼈던 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작년에 안 했고 올해는 했는데 뭐 엄청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준비를 혼자 하는 거랑 그 준비했던 뭐 대본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고 또 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여러 스터디원 분들이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경험이나 자기소개서를 보며 예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내 자기소개서를 보며 예상 질문이 나오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님의 어떤 꿀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터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뽑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기소개를 하다 말고 멈췄던 적이 있다. X.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이 있으신데 그럼 그만큼 준비를 잘 하셨던 건가요?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무조건 다 외우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간에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틀리거나 뭐 내가 까먹어서 다시 하거나 멈추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강민님 생각에도 자기소개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면접관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1분 자기소개를 일단 던지시거든요. 거기서 좀 키워드나 아니면은 본인의 경험에 대한 좀 키포인트를 좀 강조를 하냐 안 하냐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 자체에서 나를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방금 와 하셨는데 그 1분 자기소개 꼭 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첫 마디를 뱉는 게 이제 1분 자기소개인데 거기서부터 약간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드러나게 되면 사실 면접관도 기대하는 바가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런 개념 때문에 1분 자기소개를 기깔나게 했을 때 뭐 합격을 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까지는 그 면접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외우자. 툭 치면 달달 나올 정도 그렇게 외워야 그 다음이 수월해진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첫인상 되게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외워갔을 때 반응들이 어땠는지까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면접관님들 반응은 사실 떨려서 신경을 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잘 끄덕거리시면서 약간 자기소개서를 그때 보시면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눈 마주치는 반응들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언제 나에게 해주면 될까요? 취준 시절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이게 혼자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중독이라고는 말을 본인은 안 하겠지만 저는 안 하겠지만 이게 그냥 저도 모르게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해는 못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힘들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의존하게 되는 것도 있고. 혼자 지내다 보면 또 얘기할 상대 없으니까 또 뭐 보면서 술 마시고 이런 게 조금 뭐 약간 맨날 그러지 않았지만 뭐 일상화가 점점 돼가는 걸 조금 느꼈으니까 뭐 그때의 나에게 운동이나 해라. 그냥 술 먹지 말고 차라리 뭐 그런 얘기라도 하고 싶네요. 그런 술 많이 먹는 심정은 이해한다만 네. 그때 나에게 말한다면 술 그만 먹고 운동 같은 네. 걸 좀 해봐라. 차라리. 예. 그럼 마지막 뽑기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소서 쓸 때 제일 어려웠던 문항은? 많은 분들이 자소서 쓸 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들 해요. 좀 특히나 좀 어려웠던 문항들이 있을지. 그 하이닉스에 해시태그 문항이라고 있거든요. 해시태그 문항. 네, 그게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전형적인 자기소개 질문은 많은데 갑자기 약간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본인을 소개해보세요라는 하이닉스의 마지막 문항이 있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더 나를 보여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근데 너무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본인만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거를 살짝의 이제 직무 연관성을 포함하면서 쓰면은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당연히 지원 동기. 강민님 말씀하신 대로 해시태그도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서 이게 요즘에는 면접에 항상 나오더라고요. 지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지원 동기? 돈 벌려고 지원했잖아요, 우리. 좋은 기업 가려고 지원해. 한 번도 그 기업이 왜 좋은지,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컨설팅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뭔가 만들어낸 전략이 포부형 지원 동기라는 그 시그니처 전략이 있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만 지원 동기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조금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조금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지만 엄청 길거든요. 취준하는 그 시기 자체가. 물론 짧게 취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최소 반년이잖아요, 결국엔. 뭐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고 또 제가 앞에서 말했던 뭐 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스터디 많이 한다든지 또 뭐 자기소개서부터 쭉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험 정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점이 취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를 본인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님께 섭외를 요청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학벌, 좌절을 한번 하셨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시고 다시 최고의 기업, 여러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하이닉스라는 기업에 합격을 하신 이 스토리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했거든요. 지금 내용을 딱 보니까 진짜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준 기간이 엄청 힘들고 좌절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시장에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청춘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며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함께해주신 김강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취업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 중인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 진행자 이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